전문가 집단답게 그 트렌드나 이런 데 좀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챗GPT를 이제 가지고 AI 연구를 가지고 하라.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계기로 해서 이제 경남의 ICT 전문가 집단답게 그 리딩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경남의 IT 융합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지원해 주신 경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AI 데이터 팀장이신 이창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저는 경남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있고 경남 테크노파크 부설 정보산업진흥본부에 있습니다. 이 부설이라고 하는 건 과기정본부의 정보산업, 경남의 정보산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주라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하게 AI 데이터 팀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창석입니다. 그 AI 연구에 간단하게 아마 회장님 별도로 있을 건데 저희가 AI 연구회가 협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참 어찌나 반갑든지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뭐 스펙트럼이 좀 넓어도 괜찮습니다. AI의 전이가 협의회 관의의 뜻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자니까 입헌문에 들어가 있는 선택문에서 또 AI를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닮아가는 휴머노이드형의 AI도 AI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근데 그 중에 참 다행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견지명에 있는지 그대 자본이 오픈 AI에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1970년대 말부터 80년 초반까지의 미국에 있는 R&D 자금이 AI에 다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부한 분들은 모든 전공이 AI입니다. 그래서 전기연구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에 AI 공부하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하면 한 30% 이상이 손들 정도로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금을 주지 않으면 연구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거대한 컴퓨팅 자원을 아주 싼 값에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올라왔거든요. 요 주기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컴퓨터공학과 인기와 같이 하고 있어요. 컴퓨터공학이 몇 년 전에 바닥을 쳤죠. 점수가 공대 중에 가장 낮게 비쳤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답니다. 수요도 많고. 그래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ICT 협회 기업들이 이만큼 버틴 것도 그렇고 지역에서 AI를 새롭게 하면서 소프트파워 쪽에 AI를 하고 계신 여러분이 많이 존경스럽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연령대, 평균 연령대가 확 낮아진 거에 대해서 정말 웃길 겁니다. 제가 맨날 보는 분들이 나이 드시고 제가 한 30년 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뉴페이스들이 싹 올라오는 게 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아까 여기 박중윤 전문위원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전 미팅을 한 2번 하고 오니까 3번 했는데 그게 필요한 지원 사업들 계속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고 큰 거는 지금 예타 사업을 진행하는 게 9,500억짜리를 영남권 지자체로 하고 있고 이건 한 2년, 3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AI가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얇고 넓은 지식으로서 한번 버티면서 AI를 가지고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에 다시 모셔가지고 또 못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AI 연구회를 또 이렇게 발족하는데 기여하신 분이죠. 저희 초대 AI 연구회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경남 ICT협회 전문위원이고 오늘 AI 연구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종명 연구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이제 오프닝 했고요. 첫 세션에 우리 돌핀 동아리의 김정현 대표께서 오늘 타이틀이 챗GPT만큼 챗GPT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참고로 이렇게 김정현 대표가 이걸 써봐라고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너무 고맙다고 밥을 꼭 사야 된다고 밥까지 하고 썼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는 것을 기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방 국장님이 노코드 쪽에 앱시트 쪽에 챗GPT를 활용한 사례를 잠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챗GPT 이해를 좀 더 하자 해서 챗GPT를 활용한 AI 프로그램과 실제 여러분 회사에 챗GPT 같은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동향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에서 바로 우리 또 어디 갔었습니까? 김정현 발표해주신 김정현 대표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돌핀왕후의 김정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개발자가 말하는 챗GPT의 가치와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제로서는 챗GPT의 코딩 능력과 한계입니다. 제가 이걸 박준영 위원님하고 한 열흘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경남의 ICT 쪽에 근무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이걸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열흘 정도 지나고 지금에 와서야 보니까 다들 챗GPT를 쓰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지금 발표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써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쓰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분들은 있겠지만 분들이 있으시면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뭔가 좀 잘 회사에 녹여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많이 드시네요. 그러면 챗GPT를 유료로 쓰고 있다. 그런 분 손 들어주십시오. 두 분 계시네요. 제가 써보니까 유료가 좋습니다. 무료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쓰기가 좀 힘들고요. 유료로 써야지만 챗GPT의 좀 강력한 파워를 실감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 내용과 이 발표 내용과 좀 부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돌핀왕후의 김정현입니다. 지금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입니다. 개발 경력은 약 2년 정도 됐고요. 풀스택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풀스택 개발자로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부터 디자인 이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2년 동안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죽을 맛입니다. 너무 배워야 될 게 많고요. 제가 그 전에 한 17년 정도 개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만뒀냐면 인터넷 버블이 막 낄 때 한 2003년도에 개발을 그만두고 그 이후로 다른 기획이라든지 관리 경영 이런 쪽만 하다가 다시 50대가 돼서 이제 회사를 잘리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그래도 제가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예전에 한 17년 정도 개발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해봐야겠다, 코딩을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전 코딩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했던 그 기술들을 하나도 써볼 게 없고 지금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개발할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삽질에 대해서 거의 모든 용어가 생소하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제 배워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개발을 시작한 게 맞나? 잘된 것인가? 하는 어떤 그 회의감까지 막 밀려들고, 밤샘 작업은 기피하지만, 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개발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늘어가는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회의감이 밀려줌에, 챗GPT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그 삽질 지옥에서 구원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진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지옥에서 하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희망찬 것이죠. 그 챗GPT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부분인데요. 경남에서 지금 사장님들이 겪고 계신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개발자 수급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서울로 다 가버리고 해서 뭔가 개발자를 뽑아야지만 되는데 능력 있는 개발자를 뽑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초보 개발자와 숙련 개발자로 나눴습니다. 초보 개발자는 2년 이하, 그리고 숙련 개발자는 3년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초보 개발자의 장점은 의욕적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요. 열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팔로우십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노가지도처럼 사람이 그냥 재생만 하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열린 마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경험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개발자들이, 이제 선임 개발자들이 조금만 밀어주고,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거 조금 이렇게 바꾸고 하면 그 순간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 숙련된 개발자들이 많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면은 계속 그 삽질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숙련된 개발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빨리 해결하죠. 그리고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한테 던져주고, 이거 네가 알아서 해봐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단점은 팔로우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고 하면은 안 되는 문제를, 안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술, 우리가 언제까지 기술이 낮다고 해야 돼, 이런 기술도 해보자 했을 때 숙련된 개발자들은 또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제 접하는데 보수적으로 됐냐?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해왔고, 여기서 해오면서 생산성을 막 올려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다 개발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순간 다시 삽질 지옥과 학습과 이런 엄청난 그 노동이 또 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공유도 꺼리죠. 사장님이 자네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즐거웠는데, 내가 이 지식 공유 가해버리면 내 자리가 또 위태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선임 개발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챗GPT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경험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강한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개발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개발자가
코딩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딩에 하루 중에서 코딩에 투자하는 시간이 약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개발자들 다 노느냐 남은 시간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느냐? 보통 구글링, 학습, 그리고 삽질 뭐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든 게 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가서 뭐 구글링을 해서 그리고 또 학습을 하고 라이브러리 익히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 이 부분은 제가 10%라고 잡아놨는데 사실 1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앞에 했던 프로젝트가 많다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진으로 똥들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한 50% 이상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 미팅 뭐 아실 겁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피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10시에 회의가 잡힙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딱 앉아보니까 10시 한 반쯤 되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다 됩니다. 그럼 점심 밥 먹고 해야지. 밥 먹으러 갔다가 1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코딩 하려고 보니까 손님이 와요. 미팅 한번 하고 그럼 또 3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코딩하는 데 시간을 순수 코딩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코딩 시간을 늘리고 삽질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 시간만 늘릴 수가 있으면 내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삽질만 줄일 수도 나한테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시간을 이제 우리가 연구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그 앞에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었던 것들 왜 못했겠습니까? 납기가 코앞인데 이걸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마냥 스파게티 코드가 나무해도 납기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무수한 반복으로 인해서 연구개발할 시간이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알파고가 나왔던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알파고가 또 지금처럼 한참 극풍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AI가 프로그램 코드를 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주위의 프로그래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AI가 프로그램을 짠다는데 그럼 자네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하는 얘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이 복잡한 거를 그러니까 간단한 걸 찾아서 보여주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코드를 짜? 라고 대답을 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코딩을 하는 세상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어떻게 AI가 내 의도를 알고 코드를 만들어주냐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난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코드 짜는 것보다는 의도 파악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근데 챗GPT를 만난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이놈은 제 모든 판단을 다 흐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 파악이 안 될 거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합니다. 제가 무수한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의도 파악이 개발자가 의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막 내서 모범을 만들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제작해서 코멘트도 막 달고 이렇게 개발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챗GPT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은 어떤 개발자들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요. 그걸 또 그대로 코드를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지금처럼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앞에 했던 질문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챗GPT는 어쨌든 코드를 처음에 만들어 주겠지만 그 다음에 일반적인 AI 같으면은 그게 완성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을 조합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코드가 나오면 거기서 요거만 좀 고쳐줘. 여기서 요거 파라미터 한 개 더 변경해줘.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해줘. 그리고 이걸 다 패키징 해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어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해야지 빠르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영어로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구글 번역에 가서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팟캐스트 해가지고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답도 영어로 질문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또 다시 번역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결과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의도 파악뿐만이 아니고 명확하게 잘합니다. 너무 잘해서 굳이 영어로 번역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딩 실력은 저보다 뛰어난 건 물론이고 제가 만났던 어떤 프로그래머들보다도 코딩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덧받치는 거는 문장력이 기가 막힙니다. 뭐 여기 기자분도 오셨겠지만 기자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챗GPT가 자신 있는 분야 한 10가지를 좀 선정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가장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야 10가지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과 통계학, 컴퓨터과학, 인터넷과 웹기술,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공학과 자동화학, 경제학과 금융, 심리학과 인지과학, 건강과 의학의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예, 제가 읽기가 너무 복잡해서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10가지를 선정해라고 했는데 상위 7가지가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소프트웨어를 짜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의도를 전달할까 하는 부분도 이제 챗GPT에서는 문제가 없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개발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해봤던 사례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조사, 귀찮은 일, 뭐 이런 거 다 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코드 뭐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코드 또 제작하는 거, 디버깅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챗GPT도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도 뭐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 뭐 이렇게 낙인 찍히지 말고 이제 AI 하는 업체로 거듭나보자 하면 API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글로벌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제 사이트에 들어올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언어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쿨다운 메뉴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좀 일거리가 많습니다. 주요 50개국 언어를 알아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쪽에다 본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사용 빈도도 알아야 되고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막 스파게티 코드로 만들 수 없고 재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언어 코드와 국가 코드를 사용해서 다음번에 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언어 메뉴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있는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영어를 못해도 자기 나라만 아니까 그 선택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준비하고 자료조사하고 뭐 맞추는 거.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요건 제가 실제로 하는 걸 물어본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PCP 47 코드 50가지를 제이슨으로 만들어 주되 코드와 어느 국가를 분리해줘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밑에처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코드 EN, Language, English, Country, United States 뭐 밑에도 그런 식으로 국가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위에 랭귀지하고 컨트리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랭귀지와 컨트리는 잉글리시 가로 열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쳤죠. 그러니까 보시면 네임하고 잉글리시 가로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밑에는 코드 JH 네임 차이니스 가로 열고 차이나 라고 고쳐줬습니다. 제가 단지 예제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져요. 그 다른 것들도. 그리고 보니까 이 코드에 보니까 제가 그 언어 코드는 있는데 국가 코드가 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코드에 국가 코드도 넣어줘. EN 하여튼 US처럼 이렇게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에서 ENUS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도 코드 JHCN 그러니까 JH가 차이니스 언어 코드고요. 뒤에 CN이 국가 코드, 차이나 국가 코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카피해서 제 코드에 부여놓고 시행시키면 잘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요것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자료조사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틀 이상 걸립니다. 사용기도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아랍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찾아서 막 번역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귀찮은 작업을 이 챗GPT가 순식간에 다 해준 거죠. 제 몇 가지 질문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웹 브라우저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QR코드 인식입니다. 제 프로젝트에 QR코드를 웹상에서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디텍트를 해내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모듈표에서 이걸 만들려고 보니까 일단 이런 요구사항이 있겠죠. 웹에서 카메라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웹 브라우저 내에서. 그리고 그 디텍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피크 사운드도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검색대 QR코드 값을 출력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만들려고 하면은 요거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웹에서 카메라 동작시켜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디텍트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디텍트를 표시를 하려고 하면 또 캐파스라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개발을 한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거 다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또 삽주도 해야죠. 그러니까 문서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걸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이상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챗GPT 덕분에 일주일 걸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질문은 조금 깁니다.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Vue.js 3버전에서 제브라 프로싱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QR코드 스캔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줘라고 했습니다.
제브라 프로식이라고 하는 제가 한 10년 전에 QR코드 그 스캐너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상당히 좋은 라이브러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방법부터 해서 코드를 이제 쭉쭉쭉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요. 오류가 나요.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오류 코드를 이렇게 또 이제 보여주고 이런 오류가 난다. 얘기하면 또 제가 열심히 또 고치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나서 계속 에러가 나면 보여주면 되죠. 그럼 자기가 또 코드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계속 오류가 나고 오류가 계속 났습니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뭐 어떤 그 이 부분에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제가 또 열심히 또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위에 코드가 잘 안 내려갔습니다. 계속 오류를 냅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위에 코드가 잘 안 내려갔다 다른 코드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또 실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안타깝게도 제브라 프로싱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QR코드 스캐너를 구현에 대한 코드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브라 프로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대신 JSQ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QR코드 스캐너를 구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놓쳤던 게 있었죠. 잘못된 게 있었죠. 저는 제브라 프로싱 라이브러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써달라고 했는데 웹에서 구현하기는 제브라 프로싱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코드를 해서 막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JSQR이라는 게 있다 해서 그럼 JSQR을 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 예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수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니까 npm install JSQR 뭐 간단하게 또 제시를 해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제브라 프로싱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많은 코드를 이제 디텍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요구사항 중에서 디텍터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테두리를 칠하고 값들도 이렇게 나왔을 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만들려고 실제로 만들었으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거를 그리고 특히나 제브라 프로싱 제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려고 하면 2주일도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번의 질문을 하다가 오류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개선적으로 만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반나절 만에 제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이상, 2주 이상 이렇게 번 셈이죠. 그리고 다음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제작화와 주석인데 코딩해 보신 분도 아실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제작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오류를 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석을 안 달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코드를 다 작성하는 거 아니고 협업을 해서 하는 건데 혹시 내가 코드를 작성하고 또 퇴사를 해버리면 다음 사람이 또 봐야 되는데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주석이 안 달려있으면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다시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앞에 산 사람 똥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또 트레이스를 해서 뭐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한테 주석을 달아라. 제발 좀 달아라. 근데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간이 촉박합니다. 코드 짜기도 바쁜데 내가 이 한글 작문을 하고 있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주석을 안 달죠. 최적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낮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동작하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유지보수가 뒤에 쌓이지 않는 똥이 쌓이지 않는 그래서 똥 치우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챗GPT한테 요구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코드를 최적화해줘. 그래서 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챗GPT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코드를 더욱 가독성이 좋도록 코드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상단의 임포트 부문들을 정렬하고 그룹화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변수 및 함수 이름에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여 코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합니다. 익명 함수 대신에 화살표 함수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HTTP 요청을 보내는 부분을 비동기 방식으로 변경하면 HTTP 요청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앱이 차단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Before H 미드레어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중복 로그인 확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드 최적화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예, 챗GPT가 코드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달아달라고 하니까 주석도 달아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 네이버 같이 큰 그 소프트웨어 기업은 코드 리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개발자들의 수준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드를 짜가면 리뷰하는 사람이 이거 안 돼, 이거 고쳐, 이렇게 고쳐 다시 제출해 라고 해서 오류가 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코드 리뷰를 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쓸 어떤 그런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 오류를 양산할 수도 있는 그 코드를 그대로 납품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그냥 코드 보여주고 이거 최적화해줘 하면은 최적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개선점까지 계속 이제 만듭니다. 제가 오류를 낼 수 있었던 부분도 찾아서 이렇게 개선해달라. 그래서 코드를 보여주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실행을 시키니까 너무 작동을 잘합니다. 제가 이거 최적화 안 했으면 또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이 코드 리뷰를 하시는 시간을 상당히 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디버깅 부분입니다. 디버깅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차라리 오류 중에는 두 가지겠죠. 치명적인 오류와 워닝, 그러니까 경고 오류. 그런데 치명적인 오류는 어떻게든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하는 어떻게 고치는데 워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납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 이제 한참 있다가 지나고 이게 작동 안 한다. 우리는 작동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워닝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워닝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오류 코드를 보여주면 챗GPT는 이걸 이제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 파일네임이라고 하는 여기에 오타가 난 겁니다. 챗GPT는 파일네임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오타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라고 제안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 오타 난 부분 참 찾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챗GPT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제가 모아서 워닝들을 다 제가 하는데 챗GPT를 이용해 보니까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또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GPT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우리도 그 AI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딱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AI 기업으로서 이제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챗GPT한테 이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챗GPT API를 잘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또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읽으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추려 달라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간추려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챗GPT한테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시기 좀 거시기 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답변이냐면 맨 앞에 했던 건 너무 장황하고 뒤에는 너무 간추려놨으니까 적당한 중간 정도의 어떤 내용으로 간추려 들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왜 거시기 좀 거시기 해줬는데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앞에 거시기는 그것입니다. 그것 좀 거시기해줘.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해달라기 때문에 자기는 앞에 게 너무 길고 뒤에 게 너무 짧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챗GPT는 한국어 실력도 특출합니다. 방언도 다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추해야 되는 게 확률 기반 그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챗GPT 한계입니다. 아직은 개발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챗GPT는 뛰어난 지원자는 될 수 있지만 개발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의 시간을 벌어주고 회사의 시간을 벌어주고 오류를 줄여주는데 챗GPT는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대신 챗GPT가 알아서 코딩을 하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처럼 2년 정도밖에 안 된 개발자들도 챗GPT의 지원이 있으면은 상당히 뛰어난 개발자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앞으로요 이제 개발자만 어시스턴트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모범을 만드는 툴이 많지 않습니까? 그 툴을 보여주면 이제 프로그램을 앱도 짜리고 사이트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개발해본 느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개발자한테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시간에 쫓기는 이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챗GPT는 시간을 벌어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더 높은 기술에 도전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는 시간과 더 높은 가능성 그리고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시면은 많은 시간과 비용과 줄이고 더 많은 연구 개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드시죠, 프로그래머? 예, 챗GPT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예, 훌륭한 도수를 얻으시고, 개발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조금 배웠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했고, 손만 지가 한 30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보다 조금 쉬운, 예, 그래서 구글 시트와 앱시트에서 조금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GPT 연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거든요. 구글 시트에서 그 챗GPT를 어떻게 좀 간단히 쓸 수 있는지 그런 거 업무에 적용 사례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앱시트하고 또 이게 챗GPT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글 시트는 좀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엑셀보다는 아무래도 불편하죠. 네, 그런데 일단 뭐 요즘 이제 클라우드가 또 대세기 때문에 앞으로 구글 시트도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글 시트에서 챗GPT를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 드라이브에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앱시트하고 GTP4 앱시트 앤 닥스라는 두 개를 실시하시면은
구글 시트에서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그 GP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프랑크푸트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기본적으로 엑셀에 쓰는 것처럼 그 내용이 입력할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실제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하나 좀 만들었는데요. 요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유튜브가 만든 것들을 공유를 이거를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조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에서 API를 쓰듯이 구글 시트에서도 GTP라는 AP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기능 설치를 하시면은 앱시트하고 GTP4, 시트 앤 닥스가 두 개 설치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GPT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게 관련된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몇 가지 업무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거를 업무 자동화하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모델에 대해 쓸까요 해서 한글로 주제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저출산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하면은 얘가 영문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때 쓰는 API는 구글 트랜스레이터라는 API를 썼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GPT API를 썼는데요. GPT 여기 있죠, 그죠? 라이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을 주제로 아까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거 얘를 주제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안 넘어가지. 갑자기 나와섰네요. 방금 실행한 예.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의 출산에 대해서 내가 영어로 줬고, 지금 아마 이 블로그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 보시면은 몇 가지 몇 가지 사례로 해서 이게 글자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요약된 내용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한글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요약을 다시 영어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트에서 좀 이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써놓으면은 이렇게 또 요약을 한글로 하고, 그 다음에 커브 이미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게 영어 이메일을 작성하시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것도 이메일도 시트에다가 주제를 이렇게 주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조를 줄 수 있냐면은 프렌들리하게 한다든지 리퀘스트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조를 주면은 그 어조에 맞게끔 여기 또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Write an email about this topic and with the token below. 이렇게 이 주제에 맞게끔 이메일을 자동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인터뷰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잡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링크드인이나 쪽에서 복사해가지고 여기 입력을 해놓고 여기에 GPT API를 썼습니다. Write 10 expected interview question and recommended
answer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답변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이것을 다시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번역하면 한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요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ICDN 책 코드를 가지고 이게 책 요약하는 서머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Summarize the content of this book about the topic below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렇게 책 요약을 해주고 그것도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GTP를 썼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자본부가 이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자동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때는 GPT 언더바 픽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요 함수 이렇게 예시를 주고 하면은 위에 똑같은 예시를 해가지고 이게 위에 표면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자동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CS 커스터머 우리 고객 요구사항들을 번역을 분류를 할 건데 여기 원본을 한글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다 시켰고요. 이런 것들을 샘플로 이제 이게 어떤 분야인지 그룹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한 거를 예절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GPTP를 쓰면요. 예, 이런 것들이 샘플이 되겠죠. 샘플이 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위에 예제와 같이 이 그룹핑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또 간단한 앱으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앱시트의 기능인데요. 여기 학장 프로그램에 아까 앱시트가 있어요. 앱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앱시트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기본 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시트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블로그 작성하는 거하고 영어 메일 앱 작성하는 것만 제가 좀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이제 UX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타입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앱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앱 시트의 기능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어 앱 만드는 이메일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구글 시트에 나와 있는 이메일 앱 부분, 예, 요게 뉴욕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레스토랑 홍보한다든지 한 이런 쪽 부분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앱을 메일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좀 쓸까요? 예, AI 연구에 홍보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메일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중에서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까 연구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기가 아까 엑셀 구글 시트에서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이게 작성이 됐네요. 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 시트에서 가보시면은 예, 연구의 홍보에 대한 메일이 이렇게 시트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시트하고 앱 시트에서 앱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구글 시트에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구글 시트에 선정을 하면은 앱에서 그게 보여주는 그런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부분도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을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 GPT 앱. 우리가 그 GPT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주고 리스폰스를 이렇게 유챗하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토리 보는 것들을 앱으로 구현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구글 시트에서 스레드하고 메시지가 두 개가 이렇게 탭을 만들었고 여기에 각각의 그 API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앱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은 바탕 프로그램에서 시트 앱 만들기. 예, 마찬가지로 아까 그 테이블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칼럼들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요거는 HTML 능력이기 때문에 좀 설명 좀 생각을 드리고 UX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여주는 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주제가 챗GPT에 관한 주제, 앱시트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앱시트하고 파워앱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챗GPT에 대한 것들과 몇 가지 아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히스토리가 관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들 Q1, W1, Q2, W2, Q3, W3 이런 식으로 해서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실용적인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앱시트하고 앱이 연동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입력한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여기 챗GPT에서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 연관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능력이보다는 우리 업무를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챗GPT를 쓸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구글 시트하고 시트하고 연동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저는 말을 좀 적게 하고 힌트 같은 거 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많은 걸 좀 보여주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보여줬던 부분들을 이거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면은 협회에 AI 연구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파워포인트 없고요. 인공지능 보통 할 때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보시는데 조금은 좀 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실전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17번에 여는데요. 이게 GPT로 가지고 AI 프로그램을 쭉 용언한 겁니다. 좀 보시다시피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인공지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GPT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편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사례 공상을 좀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대전에서 이런 같은 공공과 공공기를 위한 GPT 활용 가입해가지고 요거를 세미나를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니까 유료로 돈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 좀 하자 해가지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챗GPT
GPT가 뭐 어렵습니까? 저하고 참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데이터도 요즘 다 있어요. 그걸 이거 GPT한테 물어가면서 프로그램 했던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어디에 쓸까? 아까 우리 김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매뉴얼하고 주석 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엄청난 데이터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쭉 끌어가지고 설명을 해줘 있지 않습니까? 설명 너무 있잖아요. 설명 그 자체를 또 챗GPT 인공지능 만드는데 있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GPT가 뭐냐니까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가 뭐냐면은 우리 보면은 NLP 이제 자연어인데요. 제가 좀 시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서 그런데요. 문장 속에 단어가 있을 거고 단어의 순서들이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요것도 전부 다 팩별 데이터 다 끄자면 되고요. 그 중에 분석만 하는 어미들이 있습니다. 요거 다 없애고 학습을 하는 그겁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없는데 챗GPT 같은 건 전 세계에 있는 백과사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 게 이유가 뭐냐냐? 타겟은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시스템에 홈페이지에 오른쪽에 그래서 챗GPT 가지고 마이GPT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 우리 제품에 질문하면 답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전화를 받아서 옮겨진 거 찾고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RNN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RNN이라는 건 뉴럴네트워크 리크루트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기존의 네트워크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삶에도 보면은 골프라는 예를 들어요. 골프 티샷 딱 하고 나서 세컨샷으로 가지 않습니까? 뒤에 안 들어보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살짝 뒤에 들어보면 엄청 멀리 왔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에이밍 할 때 어떻습니까? 뒤로 한 10발 가가지고 목표를 가지 않습니까? 아래는 요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와가지고 앞에까지 달려서 날 뒤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요거를 문장 속에서 단어를 나열하고 그 단어에 나열한 것들을 다시 반복 일정시 하면서 답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보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하면은 1년에 순서가 왔을 때죠. 여러분이 계속 쌓이면서 학습하는 건데요. 모르는 거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보니까 반복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이걸 또다시 이제 언어를 만드는 요 부분에 챗GPT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요. 저 앞에서 토커나이저, 그 다음 페르세컨스 이런 물어보는데 이거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같아요.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쭉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뭘 돌렸냐 하니까 입력 데이터 요 빨간 거 요겁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걸 넣어주고 챗GPT 같은 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챗GPT에서 모은 프로그램을 좀 보기 좋게 좀 나눴습니다. 전체 이제 단어의 집합은 270?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줄바꿈, 샘플하게 해서 312개 이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서 학습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 이게 이제 피팅 모델 핏 해가지고 돌리는데 에폭시 200번을 돌리는 거거든요. 쭉 돌립니다. 돌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쭉 클릭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좋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 추가적인 질문을 또 그냥 또 간단히 위해서 얘기했던 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또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대로 그냥 프로그램 다 해왔는데 여기서 제가 또다시 앞에 요 학습한 모델에다가 내가 질문을 합니다. 프린트하고 모델인데 프리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라서 네가 아까 챗GPT에서 프롬프트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거든요. 어떻게 한번 때려보니까 아까 데이터량이 저거밖에 안 되면에도 불구하고 프리에 변하는 시간이나 엄밀한 체계적으로 요구되고 약간 좀 안 맞지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냐니까 이게 시상관은 뭐냐니까 내 홈페이지에 내 제품에 우리 PLM이나 MES나 ERP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분명히 매뉴얼도 있을 거고 사용자 매뉴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다 넣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쭉 끌어가지고 그걸 요약해두라고 하자고요. 그럼 데이터 넣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항상 데이터 시키자고요. 그죠? 그러면 챗버가 훌륭한 챗버 나옵니다. 지금 저거는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데이터 전처리 하는 부분이랑 모조리 정리하고 그냥 돌리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많이 모을까요?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앞에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는 요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자연어와 우리 MS ERP 할 때는 기존용법 있을 거아니에요. 기존용 코드인데 자연어는 쇼핑몰에서 구매 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거하고 기존용법을 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걸 그럼 어떻게 매칭시키 가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그냥 채팅창 눌러가지고 조금만 손대서 한 겁니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쇼핑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변명사 같은 거 많고 있는데요. 요 기준 정보를 이걸 갖다가 두 단어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거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서 말해 쇼핑 데이터는 뭐 롯데 아토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터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두 개 매칭을 하는데 코드는 3916번이고 매칭 레이트는 여기 가장 많다. 금방 잡아내는 거거든요. 요거는 딱 사실 또 프로그램 일일이 하려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가 이제는 챗GPT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는 또다시 이제 제가 GPT에 이미지 생성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요거는 뭐라 물어봤냐면요. 세미나인데 지금 이 자리 같은 이런 세미나의 것들을 그림으로 제너레이션 해달라 한 거고요. 요거는 제조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면은 하는 사진을 돌라 했고요. 요거는 그냥 우리 전형적인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냇가가 있고 하는 걸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순간에 그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탐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앞에 저는 우리의 어떤 우리 회사의 GPT 같은 거 만들었다 가능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아주 쉽게 이제 간단하게 이것도 뭐 한번 더 만들어 봤어요. 아주 쉬운데 이거 바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넣을까 했는데 오히려 빨리 보내야지 막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물어보기를 처음 물어보면 머신러닝이 뭐니? 하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 챗GPT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우리 GPT가 돈나면은 우리 MS 시스템의 강점이 뭐야? 누군가 물어봤겠죠? 대답할 수 있겠죠?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하려 하지 말고 챗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요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고 있으니까 스톱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인공지능에 요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로인데, 그냥 요로라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딱 보면 안다, 한번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서 코드를 받아서 제가 합니다. 이게 들어가려나? 돌리면서 보면은 이거 왔네요. 이제 여기 지금 안 보이나? 오케이. 내가 예, 저쪽 보면 어디 갔어? 위쪽에 있습니까? 아래 위로 보면 한 잡아버리겠어요? 요거는 이제 영상에서 실시간 웹캠에서 프리트레인드 된 80개 정도 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미리 프리트레인드 된 걸 제가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파일인데 오케이 되네요. 네. 그것 좀 써십시오. 네, 그 4분 오네요. 네. 써셔도 돼요. 네. 뭐냐면은 요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인데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 요거는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내가 우리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홀로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올 때
바깥에서 누구 올 때 택배 갖다 주면은 여자가 있다가 못하니까 보이스를 가지고 아 그게 놔두고 가 뭐 이런 소리 떨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인공지능 나의 챗 GPT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이 전체를 클릭해가지고 리팩토링이라고 그러죠. 입구와 출구, 입구가 앞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안에 프로그램 로직을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라. 샘플로 주습니다. 근데 요거 보니까 라이브를 가져올 때 제가 한 6개 되는데 쭉 보니까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썼는데 누구면 하면 돼 하고 없앴습니다. 정말 난 많이 있겠죠. 그럼 아까 이것도 쭉 끌어가지고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다큐멘트를 만들면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잠시 잡을 수 있어. 요즘 뭐 IoT 데이터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용접기에서 넣는 모니터링 데이터, 전류전압값, 선거 속도, CO2, 열하고 이런 것들을 쭉 받아서 머신러닝 학습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날리고 뭐가 날리냐면은 여기에 다음은 뭐 계량, 전류, 전압, 온도, 한도, 가스 쭉 이런 CSV 데이터가 있는데 난 이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어. 네가 좀 코드 좀 만들어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놓은 걸 가지고 쭉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기 좋게 한 코드 되어 있는 거 그냥 좀 나눴고요. 했는데 한번 돌려볼까요? 잠깐 시간 가더라도 그냥 돌려볼까요? 이거 실행. 쭉쭉쭉 다 돌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에폭시 50까지 돌렸네요. 그리고 다 돌리고 나면은 모델을 세이브해라. 프리-트레인드 모델 .h5로 우리 로컬에 아까 우리 저 챗GPT처럼 이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세이브하고 저기 다시 불러와서 새로운 값으로 예측할 거예요. 쭉 하는데 뭐 거의 다 돼갔을 것 같은데 그죠?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실행을 해보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저 세이브 됐던 걸 다시 로드 모델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미 했던 데이터를 올렸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예측을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레벨 디픽트 1이라는 건데 그 네임이 언더컷이다. 그게 사용됐던 요걸로 이렇게 머신러닝 쉽게 합니다. 아주 쉽죠. 물론 조금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빨리 요거는 세상에 이런 것도 됩니다 하는 것들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오늘 모기업에 스마트 공장 나가서 강의하면서 썼던 건데요.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은 주로 어디 많이 썼어? 내가 어떤 시스템 디자인하고 아이디어를 만들 때 체계적인 생각을 만들고 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거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자바에 대해서 캐리어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 보면 비기너가 처음에 코스는 뭐고 그 다음에 뭐고 하는 쭉 어떤 캐리어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걸 만드는데 지금 여자가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있는데 올려놨으니까 그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가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서머라이즈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챗GPT가 말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요거는 자바라는 캐리어지 않습니까?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저 버퍼를 리유즈 해서 새로 만들어도 하는 겁니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일단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가 있죠. 요걸 웹사이트 주고 요거를 쭉 캐리어 나눠 언제 2003년도 어떤 자바 디벨롭에 대한 캐리어 맵을 만들었다. 여기 있다. 네가 이걸로 가지고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물어본 거예요. 쭉 이거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쭉까지 놓은데 내가 거기다가 쭉 서길래 야 계속 얘기 들어가 하니까 쭉 얘기를 꾹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쭉 달아서 지금 잠겼죠. 그 다음에는 아까 저거는 자바 캐리어에 그런 건데 머신러닝에 이제 캐리어 맨 처음 타기 위해서는 처음에 붙은 거를 뭐 선행행위나 뭐 이런 기본적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비지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고 뭐 방학습도 해야 되고 막 놀 것 같아요. 그런 순서가 마찬가지로 그걸 앞에서 써다가 다시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대수지 않습니까? 그죠? 인공지능 중에서도 대략학사용 ChatGPT 프롬프트를 하나 만드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프롬프트,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해요. 이것들 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인공지능을 위해서 해가지고 도메인 단어에 대한 질문이 리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코드를 시각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으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또 요청합니다. 네가 만드는 거에서 설명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줘라. 쭉 다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또 다시 질문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봅니다. 제가 볼 때 요 그림만 해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 V에 보니까 MSE, 민스퀘어 에러, 민스퀘어 에러인데,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답을 다 해줘요. 그것도 여기다 모르게 있으면 또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체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는 말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레퍼런스 다큐멘터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어제 그냥 오늘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몇 수치만 해봤으면 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long prompting 해가지고 저것도 보면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사이트가 지금 하루같이 하루에 몇백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기회이지 않느냐. 요즘 많이 있습니다. 챗GPT 프롬프트 만든 거 이런데 제가 여기서 왜 해외 사람이 있나 하고 보니까 교육 핵심을 위한 AI 챗봇 가이드 챗GPT를 사례인데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픈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시원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연습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지금 애들 위해서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가르칠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쭉 해가지고 사실은 좀 올려놨습니다. 앞에서 이 내용거든 보면은 앞에서 우리 설명 다 했었던 그런 내용에, 그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나? 요거는 미국 쪽인데, 티처 프롬프트 가이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챗GPT 코딩 얘기하는 것들, 수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수없이 너무 있어요.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와야 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국 질문이 답이 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들이 그거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 뭐 지금 현재 KBS에서 지난주 방송 좀 진행했는데 대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얻어갈 게 없습니다. 얘기인데 마음대로 좀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일부의 소수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모백하다한 지식으로 내려왔던 사실은 그 바탕에서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이거는 또 뭔가 챗GPT 가지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이런 얘기들을 또 누군가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요거는 대전인데요. 앞에 보여주는 것도 대전이고 대전인데 대전이 좀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전인데요. 여기서도 뭔가 이런 걸 꿈틀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들은 뭔가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만 생각이 달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지냈지만 이제부터는 하우투가 좀 바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뀌지 않고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앞에 박경구 국장이나 우리 김정현 대표 사실 이거 좀 부탁을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홍보 쪽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챗GPT 덕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세션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관계로요, 쉬는 시간 없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끝났는데 시간보다 좀 많이 오버되는데 휴식 기간 좀 이따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토크를 해서 이제 저희 AI 연구회가 발족이 오늘로부터 했다고 많이 하는데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좀 혹시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있으면 좀 편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협회가 지금 노바투스 교육을 3월 10일부터 해야 되는데 수강생 모집이 어렵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고 보시고 책상 위에 놓아있는 내용 꼭 보시고 뒷면에 꼭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작성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아까 채권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은 투발마다 가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월 10일부터 여기 좋은 방법은요, PBL이라 가지고요, PBL이라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과제를 내서 인공지능을 혼자서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리스트 교수들하고 같이 작성하고 하실 거죠? 같이 이거 지금 작성하는 거죠? 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풀데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온오프라인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안 하시니까 꼭 하셔서 좋은 기회 좀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ICT 협회가 2023년 산업 맞춤형 핵심 바우처 AI 바우처 사업에 오픈에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전국에 133개 중에 경남이 약 4.5% 6개 있습니다. 6개 제가 여기 있는데요. 리스트 보니까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AI 바우처 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AI 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니까 아이템 자체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스마트 공장하면서 뭐 했죠? 사전 컨설팅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공장은 어떤 아이템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처럼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과제로 추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컨설팅 기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과제가 떨어지면은 실제
AI 바우스 사업에 이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가 이런 공공기업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병원사에 공급하고 있는 제조기업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소개해서 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시라는 거 아시죠? 이게 다른 말로 브로커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 부처에서 돈을 받아와서 지역에 있는 기업을 뿌려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부 부처에 가서 포장을 잘해서 사기를 좀 치려고 하니까 그쪽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 가서도 야 우리 AI 합니다. 우리 AI 잘합니다. 제가 본래 사기 좀 잘 치거든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금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그냥 대표님들 모임으로 쭉 해가지고 모임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 모임들 뭐 개발자라고 그러시나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의 생태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8호, 96, 8호가 많더라고요. 다시 땡한 퇴근을 하죠. 어디 가냐 하면 커뮤니티가요. 개발자들이. 거기 가서 커뮤니티와 어울리면서 내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요 회사에서 다음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보면요. 예전부터 이해는 100% 공감하고 저는 3년 개발자가 표시가 되어 있죠. 내가 했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음에 다른 곳을 가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이런 말이 들었죠. 포스텍, 옛날에 STX 조설 지주회사일 때 그 IT나 그 두산중공업에 지금은 DX 이노베이션 두산 이노베이션인데 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시키기 위한 그 개발 회사다. 이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두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50명이 구글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형태로 되니까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 사람은 모자라지 조금만 잘하면 월급 2배 이상 올라가지 자꾸 밖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돌고도 오니까 그분들이 가봐야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산해내고 그분들이 오면 또 고수들은 재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런 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보고 그거 미끄럼이 돼야지 지금 3년 동안 했던 걸 몇 년 뽑아야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두 개가 활성화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게 요 말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꼭 만들겠어.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요 커뮤니티 두 개를 좀 만들어 보고요. 아까 풀스택 디벨로퍼 2년 하기 왜 사기를 치시다 이렇게 이제 고수입니다. 고수인데 오래되셨어요. 저도 이제 그 개발을 손난 지 오래됐지만 최고로 갈 수 있는 기획자거든요.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게 돌아가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커뮤니티고요. 개발을 가장 두 분이 코드 리뷰거든요. 코드 리뷰할 멘토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저는 골프를 안 하지만 원포인트 레슨의 중요성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프로들이 오가 원포인트로 한 번, 두 번 딱 봐주면 실력이 향상되듯이 혹은 우리가 현장에 있는 명장들이 제조 현장에서 딱 보고 한마디 던져주는 이 원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개발자가 어린 개발자든 아니면 경력이 오래된 분.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를 해보고 싶거든요. 지원해보고 싶다.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성을 좀 했습니다.